저는요, 이 거의 끝부분 있잖아요. 가장 하이라이트. 문제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요.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기억났던 장면이 있었는데요. 그 얼마 전에, 나 혼자 산다 였었는지, 나 혼자 산다였을 거예요. 거기에, 죄송하지만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,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었는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장면이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연주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 코로나가 이제 겹치면서 모든 연주가 취소가 되었었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한국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. 슈퍼밴드? 슈퍼밴드? 그 밴드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. 저도 이제 잠깐은 한 번쯤은 봤었던 것 같은데, 거기를 참가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클래식 연주만 이제 하시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서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노래와 연주를 함께 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그 기안84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 라는 말을 했었는데, 이 책을 읽으면서도 모든 문제들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, 저도 그랬고요.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못 했었던 거죠. 왜냐면 그 전에 그 메르스나 아니면 사스였었나요?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는 곳 중에 이제 일부는 휴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, 코로나 때는 모든 수업이 이제 중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찾았던 기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저는 수업하는데 줌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몇 명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그 노하우를, 물론 그걸 직접 준비하고 줌으로 하는 수업을 준비하고 PPT를 만들고 뭐 동영상을 따고 이럴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었거든요.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가장 큰 준비는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뭐 교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지, 컴퓨터 작업을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에 단어장이나 그 딕테이션 북 같은 거 만드는 거 말고는 그렇게 활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. 어쨌거나 지나고 나 보니 그때 그렇게 겪었던 것이 그래도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. 코로나라는 시대적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었을까?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?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. 그 행복이라는 말 있잖아요. 근데 행복을 알려면 행복 옆에는 항상 불행이 따라와야 된다는 걸 아시죠? 불행이 없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. 문제도 문제 혼자 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, 해결하고 나면 얻는 그런 보상 같은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있어서요,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친구가 문제가 따라다닐 때마다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. 회피하고 ignore it 막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, 더 이상 참을 수 없어, I couldn't take it anymore.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? bear, endure, tolerate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이렇게 take가 보면은 진짜 뜻이 많아요. 그죠? 우리가 뭐 물건 가지고 갈 때도 우리 take out 한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뭐 가져가는 거 take, 뭐 사진 찍을 때 take, 그 다음에 교통수단 뭐 탈 때 take, 정말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참는 거,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되게 쉬운 거지만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.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어, I can't
take it, I can't take it. 요렇게 쓰신다든지 아니면 take 대신에 이제 stand를 써서 우리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I can't stand it. 참을 수가 없어.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. 또 I can't bear it. 난 참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소음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I can't take the noise.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. 더 이상 anymore 이렇게 붙여서 I can't take the noise anymor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. 이 참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참는 건지 아시죠?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서 참기가 힘든 거. 요 참기 힘든 거랑은 조금 의미가 이제 다르니까요.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 너무 매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겠어. 요렇게 할 때는요. 지금 뭐 I can't take it이나 뭐 I can't stand it 이런 참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I cannot help 이런 식으로 cannot help ing 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 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. 매운 음식 spicy food 먹는 거 eating spicy food. 그러면 나는 참을 수 없어 매운 음식 먹는 거를 I can't help myself from eating spicy food.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. 이번에는 책 읽는 거가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. 책 읽는 게 reading a book 이라고 하니까요. I can't help myself from reading a book.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가 없어. 이 표현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오늘 봤던 표현은 I couldn't take it anymore. 나는 그 문제가 나 계속 따라다니는데 내가 계속 피해 다니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. 이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?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까? 하는 설레임으로 한번 문제를 맞이해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?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? 네,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Goodbye!